제 SKT 처음 채용했을 때는 채용에 대한 결과는 3년 뒤에 나온다라고. 스타트업을 전혀 그게 아니지. 바로 투입, 바로 퍼포먼스. 그날 오자마자 온보딩을 제가 만들었어요. 1차 면접 있고 2차 면접 있고 3차는 그냥 가벼운 커피챗이에요. 그건 커피챗이 아니에요. 한잔 드시면서. 오늘은 이제 대기업도 다녀봤고 스타트업도 다녀봤고 이런 두 동생을 모시고 HR 관점에서 이제 채용이나 이런 관점에서 인재상 뭐 이런 거 충분히 다를 수 있고 나도 두 군데 다녀보니까 되게 다르더라고. 일하는 방식도 완전 달라요. 우리 동생들 각자 소개 동득이부터 할까? 저는 SK에서 처음으로 개발자로 사회생활 시작했다가 그 이후로 SK, 카카오, 현대차에서 HR과 채용 쪽을 하다가 지금은 스타트업에서 인사실장을 하고 있는 남동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색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한 7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 그래서 대기업 경험은 7년 정도 있고, 외국계 기업에서 1년, 스타트업에서 3년, 그리고 지금은 코스닥 상장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동득이는 이제 SK 다닐 때 봤던 친구고 그때 우리가 영어 스터디를 같이 했어. 근데 동득이가 영어 할 때 정말 멋있어. 그 서영님은 사실 우리 클라이언트로 만났지. 네, 맞아요. 네. 클라이언트로 만났는데 그 이후에 좀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 친구가 대기업에서 다시 스타트업으로 가가지고 랜딩하기가 쉽지 않은데 되게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팁이라든지 많이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나의 언니들 최초로 이렇게 3명이서 하는 거라서 어색할 수 있지만 한번 잘해보도록 합시다. 네. 네, 못하면 오늘 집에 못 갈 수 있어요. 네. 집에는 가야 됩니다. 보면은 채용 프로세스도 되게 달라. 내가 봤을 때 대기업이랑 스타트업이랑 HR 이제 전문가니까 채용 프로세스가 두 군데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동대. 일단은 제가 느끼기엔 채용 프로세스는 비슷할 수 있는데 채용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좀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대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약간 사용자 관점이 좀 큰 것 같아요. 공채를 하거나 대규모 인원을 분배를 하기 때문에 지원서를 쓸 때도 회사의 템플릿 양식에 맞춰서 써야 되고 회사 중심으로 프로세싱이 진행되는데 스타트업은 보다 후보자 관점에서 많이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사전에 뭐 이제 타겟해서 커피챗을 한다거나 서로가 좀 약간의 뭐 라포를 형성해서 관계를 맺은 다음에 영입을 하는 부분들. 그 지원서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자유 형식이긴 해요. 규정화된 템플릿보다는 스스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형태의 지원서를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이 좀 차이인 것 같고 대기업은 과거에 약간 신입 공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형태가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지금 좀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스타트업은 신입보다는 경력 중심이니까 우리 좀 모셔와야 되는 느낌이 크다 보니까 그런 형태로 프로세스가 운영되지 않나? 이렇게 차이 날 것 같아요. 잘 볼 때. 저는 신입공채 출신이에요. 저도 예. 다 그럼 그거 겪어봤네? 문제는 네, 뽑아가지고 집단 교육 시키죠. 맞아요. 네, 10박 11일. 그리고 봤을 때 신입 사원들 뽑을 때 저는 제가 심사도 들어가고 면접도 심사 들어가고 했었는데 서류 때 와 눈알이 빠질 것 같더라고요. 항목에 대한 답만 내가 막 몇천 개를 봐야 되는 거야. 그것만 읽어. 진짜 남자인지 여자인지 무슨 대학교인지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이 사람은 수험번호로만 분류가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누군지 몰라. 보통 신입 공채는 근데 한 명이 보는 게 아니라 서류를 이제 여러 개를 분배해가지고 현업에서도 보고 인사도 보고 같이 보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이제 그냥 가운데 수렴하는 형태로 아마 레이팅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내가 보니까 우리 대표님은 직원 채용하는 거 링크드인 본인이 막 서치해가지고 엄청나게 보더라고. 소영님도 그렇게 채용해봤어요? 저도 스타트업에 있을 때는 채용을 하는 입장이었고 사실 대기업에서는 채용을 당하는 입장이어서 어떤 지원자를 평가해본 경험은 스타트업이 처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트업에서는 뭐 요새 플랫폼들 되게 많잖아요. 원모도 있고 뭐도 있고 되게 플랫폼들이 많은데 그런 플랫폼들을 이용했을 때 스타트업은 되게 핏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원하는 인재들이 잘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링크드인 같은 플랫폼에서 직접 인재를 서치하는 경험이 많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조직에 온보딩해서 잘 적응하고 성과도 냈던 경험이 플랫폼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대표님은 그게 자기의 가장 큰 업무가 그렇게 해가지고 채용하는 게 자기의 가장 큰 업무다. 이 얘기를. 저는 완전 동감해요. 네. 대표님들이 하시는 거는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것과 조직과 팀을 세팅해서 가주시는 건데 좋은 인재를 데려오는 거는 모든 스타트업에서 리더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하는 대표님은 조직도 되게 잘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이랑 스타트업이 원하는 인재상도 사실 되게 다를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채용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대기업이라고 하는 게 조직 차원에서 약간 역할이 딱 명확하게 나눠져 있고 인원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좀 스페셜리스트를 찾는 느낌이 좀 강한 것 같고, 스타트업은 실제 규모가 작고 업무 커버지 넓다 보니까 조금 더 제너럴한 영역을 좀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스타트업의 특징은 세상에 없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는 분이 많다 보니까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을 좀 많이 선호하는 것 같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난 사실 좀 반대 의견인 게 대기업은 오히려 제너럴한 사람을 더 뽑는 것 같아. 어느 허들만 넘으면은 채용해. 나머진 가르치면 돼. 우리가 리소스 붙고 사람을 붙이든 교육을 시키든 어느 정도 이상만 되는 사람을 뽑으면 된다라는 입장으로 오히려 접근을 하는 것 같고, 스타트업이 더 스페시픽하게 이거 갖춘 사람, 요거를 되게 강력하게 보지 않나? 이걸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식으로 타겟팅해서 오히려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대기업 신입 뽑을 때는 그렇잖아. 산업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채용하는 포지션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대기업으로 떠올리면 통상적으로 이제 신입을 많이 떠올리다 보니까 신입은 육성에 대한 부분인 거고, 똑똑한 사람을 뽑아서 일단 배치해서 역량을 만들겠다, 약간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은데, 지금의 기술 분야들 이런 데들은 전부 다 약간 스페시픽한 구체적인 분야인데, 근데 특정 영역이 명확히 정해져 있냐? 스타트업들은 여러 부분과 많이 협업을 해야 되고 막 좀 넘나들어야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크로스 펑셔널한 부분을 제가 좀 제너럴이라고 좀 표현했던 것 같아요. 예. 서영님은 어때요? 사실 저는 스타트업에 와서 되게 좋은 점도 있었지만 채용을 진행하거나 조직을 좀 관리하거나 팀을 운영하면서 조금 힘들었던 건, 그래도 대기업은 반려제주의적인 게 나랑 안 맞을 수는 있을지언정 일단 입사한 사람들이 이 조직에서 원하는 인재가 갖춰야 되는 허들은 다 넘은 사람들끼리 오기 때문에 나머지 영역은 다를 수 있을지언정 일을 처리하는 프로세스나 일을 받아들이는 자세나 비슷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뽑으니까. 그치. 인적성 검사할 때 그게 맞아요. 나오는 네. 것 같더라고요. 근데 스타트업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A라는 친구도 능력이 있고 B라는 친구도 능력이 있지만 회사에서 이 둘을 어떻게 인적 자원으로서 활용하는지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둘이 너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들에 대한 어프로치도 되게 달라야 되고 조직에 영향도 되게 주고, 스타트업은 그때그때 그 조직에 필요한 딱 라이트 퍼슨을 찾는 거에 좀 더 주목하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조금은 다른 느낌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단계가 조금 더 뒷단계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더 검증하려고 하고 있고 그게 더 큰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는 저도 뭐 대기업에 있었긴 했지만 조금은 약간 범용적인, 그러니까 그런 회사의 문화나 가치에 맞는 이러한 것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넘나듦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낮은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한 적은 없긴 해요. 근데 단계가 지나가면서 뽑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약간 인재밀도 높여나가는 부분들은 확실히 충분히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저는. 회사의 그 시리즈 단계별로 다른 것 같아. 필요한 사람이 다르고 회사의 이제 모습도 시리즈마다 사실 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난 또 되게 궁금한 게, 똑같은 질문이더라도 대기업이랑 스타트업 있을 때 질문의 대답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A라는 대답을 했을 때 대기업은 뽑는데 스타트업의 경우는 A라는 대답하면 오히려 아니야, 이런 사례가 있는지. 저는 사실 대기업에서 제가 채용을 하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선배로서 뭐 같이 미팅을 진행하거나 인터뷰를 진행할 때 있다 보니까 모두가 좋아할 만한 제너럴한 대답을 했을 때 행복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스타트업에서는 그게 고민을 덜 했다는 피드백을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제너럴한 대답들이. 그래서 오히려 이게 좀 더 생각하게 만드는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은 너무 튀려고 해서 이상해지는 답변들도 있는 것 같고, 채용할 때 보면은 이런 답변이랑 이런 소개를 굳이 해야 됐을까 할 정도로 튀려고 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대한민국 워렌 버핏, 슬라의 머스크가 될 남자 막 이렇게 소개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스타트업이나 뭐 대기업보다는 직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재무라든지 회계는 크리에이티브하면 안 되거든요. 정확하게 계산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약간 마케팅이나 이쪽 영역은 약간 창의적인 게 있어야 되고, 요런 직무의 차이와 산업의 차이가 좀 더 크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좀 다를 것 같다. 진짜 신입을 뽑느냐 아니면 경력직을 뽑느냐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대기업도 좀 다르게 접근을 확실히 하겠다라는 생각은. 그래서 약간 두 가지로 나누는 게 직무 핏, 컬처 핏 요 두 개를 많이 스타트업에서 얘기하는데 직무라는 거는 직무 전문성과 직무에 대한 애티튜드인 거고 컬처는 회사의 조직, 회사의 목표와 방향성에 대한 얼라이먼트 요 두 개를 나눠서 보다 보니까 요렇게 두 가지가 다 차이가 나지 않나 싶긴 해요. 그리고 온보딩 과정도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보면은 대기업이 좀 더 절차가 존재를 하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온보딩 되게 중요하잖아. HR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온보딩 과정에 대해서 스타트업의 프로세스 이런 건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일단 대기업은 전사 교육이 많죠. 그러니까 집합 교육 많고 그룹 교육이 있고 그러니까 자본적인 여유가 있고 규모가 있고 이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돌아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회사에 대한 뭐 이제 히스토리라든지 회사의 문화, 뭐 인재상을 좀 체화시키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초반에 뭐 몇 개월 정도 계속 하잖아요. 스타트업은 일단 채용해서 조기 전력화돼야 된다. 라고 보니까 오게 된 보통 히스토리나 업무 히스토리나 업무에 대한 뭐 단계, 누구누구랑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리고 스타트업들도 뭐 한 뭐 이제 뭐 타운홀 미팅이라든지 오셨을 때 뭐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로 해서 일단 전사에서 하루 이틀 정도씩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긴 한데 대기업만큼 그렇게 뭐 세밀하게 하지는 못하죠. 여러 개 안 되니까. 그럼 서영님은 인재 채용을 했을 때 직접 네. 이 사람 진짜 채용 너무 잘했어 이런 케이스 있었는지 그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가졌었는지. 지금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리드 매니저 한 명이 제가 링크드인으로 채용을 한 친구예요. 이런 일을 한 친구였으면 좋겠다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고 한 23명을 만난 끝에 그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고생해서 찾을 만큼 보람이 있다고 느낄 만큼 정말 저랑 잘 맞고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잘 맞는다는 기준은 전 그거 같아요. 이게 딱 일이 주어졌을 때 이 일을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하고 필요한 사람이 누구고 어느 단계까지 일이 마무리돼야 되는지 이게 머릿속으로 샥 그려지는데 그가 그린 그림하고 내가 그린 그림이 어느 정도 겹쳤을 때 되게 비슷하면 저는 잘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딱 그 친구가 그렇게 잘 맞는 친구예요. 되게 마음 맞는 그런 사람 찾기 정말 맞아요. 쉽지 않은데. 모든 HR이랑 채용은 저는 운도 어느 정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타이밍도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이전 회사에서 주지 않았던 거를 다른 회사가 준다고 했을 때 그들은 더 크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게 연봉이 됐던 아니면 권한이 됐던 이 회사 오면은 아무것도 없어서 나랑 같이 만들어 갈 수 있어요 라는 말에 그 친구는 사실 꽂혔거든요. 뭔가를 바꾸려고 했을 때 잘 안 바뀌었던 경험. 그 친구는 이 회사에서는 자기가 같이 해볼 수 있는 게 많다고 하니까 더 동기가 됐고 그래서 연봉 똑같이 왔어요. 딜을 잘했네 아주 그냥. 동득이는 채용했을 때 이거 나 되게 성공한 케이스야 이 친구. 저도 저희 팀원이 제일 그렇긴 하죠. 예, 솔직히 말해서는 이게 같이 일을 하고 해서 협업을 하는 관계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조직에 대한 인원을 뽑았을 때 가장 큰 뭐 성취감을 느꼈거나 그런 부분이 있고 저도 뭐 직접적으로 비슷하게 컨택을 좀 많이 하고 따로 만나기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제 지인들도 좀 괜찮은 분들 해가지고 뭐 추천해서 입사한 경우도 꽤 많이 있다 보니까 근데 채용이라는 게 바로 성과를 낸다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통상적으로는 한 뭐 1, 2년 지나야 실제로 그 이후에 온보딩 되면서 성과를 낸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누구를 뽑았는 게 엄청나게 뭐 큰 임팩트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아직 좀 조심스럽다인 것 같아요. 근데 제 SKT 처음 채용했을 때는 채용에 대한 결과는 3년 뒤에 나온다라고 일단 근데 신입에 대한 얘기긴 한데 그치 맞아. 나도 대기업 있을 때 그랬거든. 그거 너는 인간 만들려면 3년 걸린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스타트업은 전혀 그게 아니지. 바로 투입 바로 퍼포먼스. 그날 오자마자 온보딩을 제가 만들었어요. 와서 첫날 제일 많이 먼저 한 게 온보딩 만들기. 여기 온보딩이 없구나. 날 위해 만들어야겠다. 이런 저 사실 스타트업 그럴 수도 있죠. 저도 인사 시스템을 제가 만들었어요. 예, 좀. 그리고 신입이랑 경영직 채용 이제 다른 점 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까 사실 얘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실제로 따지면. 예. 그러니까 잡이 없는 사람을 오는 것과 지금 회사에 잘 다니는 사람을 모셔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관점의 접근이기 때문에 그 단계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프루프 된 사람이고 신입은 업무에 대한 프루프는 없잖아. 애티튜드를 정말 많이 보는. 또 학습력과 예, 그런 것들, 예, 태도. 우리도
신입으로 뽑은 경우는 인턴 6개월 한 그쵸, 친구, 맞아요. 인턴을 해가지고 프로포가 된 친구, 음. 그랬을 경우에 이제 정직원 음. 전환하면서 신입으로 채용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맞아요.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문화 적합성 평가 얘기도 조금 했으면 하는데, 대기업과 스타트업은 채용할 때 문화 적합성을 평가하는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대기업에서도 했지만 스타트업에서도 그 얘기 더 친밀하게 일해야 되는 게 오히려 스타트업이다라는 친밀하게 더 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문화 적합성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대기업이랑 스타트업은. 일단 스타트업은 대표가 문화예요. 창업자가 문화거나 회사의 경영진이 문화고, 그리고 이제 경영진이 대부분 면접에 최종까지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본인의 컨센서스랑 기준에 맞는 그런 사람들을 영입하면서 그거를 이제 맞춰가는 거고, 대기업은 제가 생각하기에 시스템이 문화예요. 예, 그 절차나 체계, 그 프로세스의 단계에서 누가 오든지 간에 거기에 맞춰 기준점을 가지고 일단 맞추다 보니까 그 시스템으로 문화를 뭐 대신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뭐 단계가 만약에 100명 이하라고 하면 대표님이 다 들어가서 보는데, 그거에 넘어가게 되면 솔직히 좀 약간 위임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시니어리티가 들어오면 그렇게 하는 형태로 많이 전환되게 되긴 하죠. 예. 문화 적합성 평가를 위한 질문들 어떤 거 해봤어요? 저는 그 말은 되게 동의해요. 스타트업의 문화는 곧 대표인데 대표님이 문화를 만드시려고 하면 참 좋겠지만 결국 문화를 만드는데 필요한 오퍼레이션은 밑에 사람들이 다 수반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희가 그 문화에 동일화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들어가니까 대표님이 할 만한 질문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엄청 디테일한 상황을 몇 개 만들어봐요. 어떤 프로세스는 뭐 듀데이트가 이거였는데 나의 상사가 와서 이때까지 하라고 했는데 개발자가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아주 정확한 상황을 거의 문단처럼 주고 생각할 시간을 주고 답변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압박 면접까지는 아닌데 그분의 답변은 파고 들어가요. 압박 아니야? 압박인데? 이런 상황이 추가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면은 이걸 좀 하다 보면 재밌는 게 그 사람이 나와요. 그치. 아니면 우리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갑자기. 내가 면접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스타트업에 가서 면접을 당했을 때 나 어떤 질문을 받았을까? 그게 오히려 더 인식이 더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커피챗이라는 말을 면접이랑 똑같이 생각하라 그래요, 모두한테. 저는 커피챗은 어떤 직장에 꼬리내서 그 내부 직원들끼리 하는 커피챗이 아닌 이상 저희가 이런 말 하잖아요. 1차 면접 있고 2차 면접 있고 3차는 그냥 가벼운 커피챗이에요. 그건 커피챗이 아니에요. 저는 면접이라고 생각해요. 커피 한 잔 드시면 저희도 커피 토론으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성과평가 방식도 사실 좀 다를 것 같은데, 대기업에서만 20년 성과평가 이런 거 하다가 또 내가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직책자로서 평가도 막 하고. 평가를 제도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한국은 약간 후행적인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결과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레이팅을 하니까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은데, 실제로 따지면 회사에 목표가 있으면 그 단계별로 목표에 가게끔 피드백을 주면서 목표를 달성하게끔 하면서 평가를 해야 실제로 우리는 목표 달성하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데, 선행적인 것보다 후행적인 너무 치우쳐 있다. 그 대기업은 고정된 평가 체계가 있는 것 같아요. 뭐 KPI든 뭐 OKR 됐든 명확하게 그거를 지속적으로 돌리는데, 스타트업들은 지금 본인에게 맞는 평가를 다양하게 실험해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도 평가가 매년 바뀌고 있고, 그리고 주기도 짧아지고 있고, 평가에 대해서 뭐가 맞는지에 대해서 한 번 한 다음에 레슨런을 통해서 다시 제도를 재세팅하는 그런 부분들을 기준도 바꾸고 막 여러 가지를 해보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특정 회사는 뭐 이제 평가를 안 하는 조직도 있고, 그리고 어떤 회사는 조직 단위 평가를 하는 데도 있고, 요청한 사람만 대상으로만 평가하는 데가 있고, 그 지표를 또 조직 단위로 다 나눠서 따로 하는 경우도 있고, 막 여러 형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유형들이. 회사에 맞는 많은 그 실험을 좀 해보는 거 나는 너무 좋다고. 스타트업은 실험을 좀 더 많이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이런 데들은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돈이나 KPI를 수치화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명확해서 그걸 기반으로 평가를 하면 되는데, 스타트업들은 일단은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명확하게 숫자를 기반으로 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량적이 아니면 더 평가가 힘든데. 저게 KPI로 가는 게 원래는 기업 임원들 평가 대부분 KPI에 맞춰져 있잖아요. 뭐 스타트업 같은 뭐 MAU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매출 규모가 될 수 있고, 근데 매출만 했을 때 마진이 떨어지면 또 문제가 있는데, 스타트업 그게 하기가 쉽지 않는 구조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위 프로덕트니까. 여기 스타트업에서 평가 제도가 있나요? 없는 데가 너무 많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대기업 있을 때는 그 평가가 때로는 되게 불합리하게 느껴진다고 생각하고 한 게 연공서열 제도다 보니까 서로가 약간 고가를 양보하는 분위기가 솔직히 있었어요. 이런 말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알 거예요. 네, 뭔가 불합리하게 느껴졌는데 여기 와서는 그런 게 없어서 좋다는 생각과 동시에 연말 되면 저 연봉 안 올려줘요? 라는 소리를 진짜 많이 해요. 직원들이 사실 연봉을 되게 궁금해 하잖아요, 사실. 근데 그 연봉을 누구는 올려주고 누구는 동결하는 기준이 있으려면 저는 그게 성과 평가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명확한 평가 지표가 있다는 거를 입사할 때도 그렇고 연초에 공지를 해주고 저는 어떤 사람이랑 일하면 원호흡을 되게 주기적으로 하거든요. 되게 그게 좋은 거. 나중에 성과 평가에 기반이 되는 건데 어떤 성과를 달성했다고 하는 기준이 이거야 하는 걸 같이 세팅하려고 해요. 그래서 평가는 사실 그 사람과 일하는 바로 윗상사가 하는 게 제일 정확한 것 같고 그 사람이 대표님한테 보고를 하거나 좀 의견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성과물을 그래서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마케팅 하는 친구면 이 마케팅을 했을 때 수익으로 연결되는 걸 또 산출해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일 수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어디까지를 우린 성과로 볼 거라는 거를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세팅을 하고 시작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야 목표가 명확해야 맞아요. 이 친구들도 열심히 우리도 막 해가지고 이걸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은 중간에 피벗 막 바뀌는 경우들이 어떻게 보면 더 대기업보다 유연하기도 하고 안정적인 매출을 내는 회사와는 다르기 때문에 바꿔야 되잖아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또 다시 세팅을 하고 막 이런 것들도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게 그건 것 같아요. 어느 단계까지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스타트업 인원이 적을 때 특정인을 대상으로 평가했을 때는 내부적인 사일로라든지 그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통상 조직 단위로 평가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조직의 결과를 조직장이 이끄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조직이 결과를 달성했으면 그 조직은 이분하게 가는 형태로 가는 게 저는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규모가 커져서 대표나 뭐 이제 경영진이 개개인에 대해서 알 수 없을 때 정도 한 100명이 넘어가게 되면 뭐 개인별 평가를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가 그 컨센서스에 맞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파고 들어가야 좀 더 구체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생각이 돼요. 모두가 만족하는 평가는 없는 것 같아. 근데 평가는 항상 어려운 것 같아. 하기도 어렵고 받는 사람도 막 불만이고. 대기업이랑 스타트업 일하는 방식 차이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처음에 SK에서 카카오 갔을 때가 제일 문화 충격이 컸었어요. 우리 회사가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야. 이런 느낌. 그래서 사실 그거에 대해서 오는 되게 안정감이 있지만 스타트업은 그렇지 않거든요. 한 달 뒤면은 망하겠는데? 이런 느낌이 올 때도 있고